수많은 재테크 책이 홍수처럼 출간되고 있는데요. 이 책들을 다 읽으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멍청한 놈들아, 그런 책을 써서 돈을 벌려는 사람이거나 투자회사 같은 것이다. 너희의 푼돈 모아 자기들이 부자 되려는 사람들이다. 제가 아니라 세이노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돈 버는 비법이나 돈독이 없어서 부자가 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의 삶의 태도를 버리고 변하지 않는 당신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이노입니다. 세이노님은 밑바닥에서 천억 자산가가 된 인물로 아버지가 전 재산을 사기로 날린 후 부모님을 여의고 땡전 한 푼 없는 생활고에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힘든 때를 보냈습니다. 큰 자산을 모은 후 본인의 생각을 기고한 신문 연재가 인기를 끌어 그를 추종하는 다음 카페 세이노의 가르침이 생겼습니다. 언론 기고글과 가끔 올린 카페 글을 편집해 재본 비용 정도의 책값만 받는다는 출판사의 조건을 받아들여 3월 출간이 되었는데요. 교보, 예스24, 알라딘, 국내 3대 서점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출간과 동시에 지키고 있습니다. 736페이지에 깨알 같은 글씨의 책값이 6,480원입니다. 정말 재본 비용밖에 안 되네요. 왜 세이노는 무상으로 부자되는 가르침을 퍼줄까요? 20대 때 과외로 중학생을 가르쳤는데 몇만 원 더 준다는 학생으로 과외처를 옮기게 됩니다. 나중에 그만둔 과외 학생과 엄마의 슬픈 눈이 기억이 났다는데요. 그때부터 가르치는데 돈을 받지 않는다는 철칙이 생겼답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은 뼈 때리는 직설적인 화법과 욕설로 신나게 혼나는 책입니다. 그럼에도 20년간 회자되며 많은 부자를 만들었고요.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뼈 때리는 소리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세이노님이 말하는 버려야 하는 가난한 자의 특성 7가지입니다. 첫째, 돈 받는 것 이상으로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정해진 시간보다 초과하여 일한다고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자기를 좀 더 부려먹으려는 수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긴다. 돈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모두가 그놈이 그놈인 셈이므로 잘해줄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고용주들의 이러한 태도를 있는 놈들이 더 지독하다고 바라본다. 있는 놈들이 일을 더 헌신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한다는 것은 까맣게 모르며 기회는 그 있는 놈들로부터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둘째, 아무 일이나 하려고 하지 않는다. 문화인류학자 빈센트 브란트는 청계천 주변의 판자촌에 살면서 빈민층 연구를 하였고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했었다. 한국의 판자촌 주민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택가로 옮겨간다는 내용이었다. 6.25 동란 때 남쪽으로 내려온 피난민들이 처음에는 빈민이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가난에서 상당수가 탈출하였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아무 일이나 닥치는 대로 하다가 기회를 잡았기 때문이다. 셋째, 자신이 받았던 돈의 액수 이하로는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당장 일거리가 많지 않아도 자신의 일당을 낮추려고 하지 않는다. 세이노님은 하루 5만원 받는 일을 일주일에 3일 하느니 일단은 하루 3만원 일거리를 일주일 내내 할 것이고 나를 고용한 사람이 나를 반드시 다시 찾도록 만들 것이다. 그때 비로소 나는 내가 얼마를 받고 싶어 하는지를 말할 것이다. 넷째,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믿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쓰고 싶어 안달이 난다. 예컨대 반포 고속터미널 지하도 근처의 한 편의점에서 양주를 구입하는 고객들 중에는 그 지하도에서 노숙하는 사람들도 있다. 다섯째, 운명론을 받아들이고 사주팔자를 신봉한다. 정주영은 무엇을 했어도 부자가 될 팔자였지만 자신은 뭘 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사주팔자를 자신의 게으름에 대한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여섯째, 세상을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쉽게 흥분한다. 순박해서가 아니라 전체적 상황을 보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흑백 논리에 아주 강하다. 세상은 회색인데도 말이다. 일곱째, 경험자의 이야기보다는 자기 판단을 더 믿는다. 조언을 얻어가도 실행을 하지 않고 물어보기만 한다. 당신이 미래에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가난한 친구들을 찾아가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보라. 그들의 말에 당신이 공감을 한다면
당신도 가난한 자의 특성을 갖고 있다. 미국의 억만장자 중 60%는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스타벅스를 성공시킨 하워드 슐츠도 집을 도박꾼들에게 빌려줄 정도로 가난한 집에서 컸습니다. 큰 부자들은 왜 가난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을까요? 출발점이 바닥이기 때문에 실패해서 다시 되돌아간다고 해도 다시 시작합니다. 하지만 중산층 이상의 사람은 대부분 어려움이 닥칠 때 겪어보지 않은 바닥의 공포 때문에 시도하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내가 아주 형편이 안 좋다면 더 과감히 도전해봐야 합니다. 세이노님은 부자가 되려면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합니다. 부자의 길은 경쟁이 치열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좁은 문, 더럽고 위험하고 폼이 안 나는 것들이 그것입니다. 경쟁자가 적음으로 돈을 멉니다. 얼마 전 올린 영상, 연봉 30억 아울 디자인 박지은 대표는 안정된 직장을 나와 일당 6만원 노가다부터 시작합니다. 본인 일 끝나도 일을 배우려 일당 상관없이 남의 일 도와주고 일을 배웁니다. 몇 배로 노력합니다. 몸쓰는 일을 터부시하지만 기술을 배우면 평생을 써먹습니다. 공부 잘해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은 어차피 한계가 있는 월급쟁이입니다. 진짜 부자가 되기는 힘듭니다. 가난한 자의 특성 7가지를 버리시고 남의 이목을 의식하지 마시고 좁은 문으로 가세요.